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오늘은 9살 인생 16번째 이야기, 이별이 슬픈 까닭을 읽어보겠습니다. 울적한 일은 보통 연달아 일어나기 마련이다.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울적하니 매사가 다 그렇게 여겨지고, 그래서 울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옆집 토굴할매가 언제 죽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 짐작으론 우리미가 학교에 나오지 않던 바로 그 무렵이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나는 9살짜리 아이답지 않게 토굴할매의 죽음을 매우 울적하게 느꼈기 때문이다. 여느 때라면 아이들은 이웃집 할머니의 죽음에 울적하게 느끼지는 않는다. 도리어 강한 호기심을 느끼거나 신기한 마음에 까불까불 설치고 다니기 마련이다. 우리미 일이 없었더라면 나 또한 그랬으리라. 하지만 토굴할매의 죽음은 가뜩이나 울적한 내 마음을 더욱 울적하게 만들었다. 우리미가 2주째 학교에 나오지 않자 나는 아주 끔찍한 상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우리미는 자살을 했을지도 몰라. 그 아이 성깔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지. 아니, 최소한 자동차에 치인 것만큼은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을 수 있겠어? 선생님이 우리미의 결석에 대해 아무 말도 없는 까닭도 그 아이가 죽었기 때문일 거야. 등등. 이런 상상은 나를 걷잡을 수 없이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괴로웠던 것은 우리미가 나 때문에 죽었으리란 죄책감이었다. 아주 사소한 잘못, 곰곰이 따져보면 딱히 잘못이랄 것도 없는 그런 잘못에 대한 죄책감이 어린 시절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히곤 했던지 여러분도 익히 경험해 보았으리라. 더욱이 내 경우는 일종의 살인이 아닌가. 나는 때때로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다. 나를 원망스레 쏘아보며 울고 있는 우리미의 발을 붙잡고 난 너를 비웃은 게 아니야. 맹세할 수 있어. 하소연을 하는 따위의 고약한 꿈이었다. 심지어 우리미가 느닷없이 개촌 속에서 본 애기 엄마 귀신으로 돌변하여 나를 가위 눌리게 하는 때도 있었다. 비단 꿈속에서만 괴롭히던 건 아니었다.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을 때도 나는 엉뚱한 공상에 시달려야 했다. 느닷없이 교실 문이 왈칵 열리더니 우리민의 부모가 뛰어든다. 이놈, 우리 다 알고 있어. 네가 우리 우리미를 죽였지? 내 딸 살려내라. 선생님은 비로소 모든 진실을 알아차린다. 너같이 나쁜 놈을 학교에 다니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넌 퇴학이야. 나는 텅 빈 운동장을 가로질러 혼자 쓸쓸히 교문을 나선다. 그리고 그 길로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다. 나는 아무도 오지 않는 숲속에 묻혀 일생을 오직 우리미의 슬픈 영혼을 달래며 살아간다. 언젠가 라디오 방송국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 들은 얘기까지 마구 섞어 공상을 하며 나는 하염없이 슬퍼하고 또 슬퍼했다. 학교든 동네든 만사가 까닭없이 짜증스러웠고 나는 어디론가 훌쩍 달아나고 싶었다. 그래서 토굴할매의 죽음 또한 더없이 울적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토굴할매는 아무도 모르게 죽었다. 토굴할매는 평소에도 길가에 박힌 돌멩이처럼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다. 토굴할매가 이웃을 방문하는 일도 없었지만 이웃 사람들이 토굴할매의 집을 방문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토굴할매가 언제 죽었는지조차 올바로 알지 못했다. 토굴할매의 죽음을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은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그날 아침에도 물독을 채워주러 토굴할매네 방 쪽으로 갔다.
방 안에서는 두런두런거리는 말소리가 들렸다. 토굴할매는 노만기가 좀 있어서 평소에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마치 주문처럼 중얼거리곤 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별다른 의심 없이 물똥만 채워주고 그냥 돌아서려 했다. 그런데 그때 아주 향긋한 꽃냄새가 아버지 코를 찔렀다고 한다. 아버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토굴할매를 불렀으나 방 안에서는 아무 대꾸가 없었다. 아버지는 문을 열어 젖혔다. 토굴할매는 이불 위에 반드시 누워 있었다. 딱딱하게 굳어진 몸을 보아 토굴할매는 이미 꽤 오래전에 죽어 있었던 것이다. 방 안에는 꽃냄새 대신 고약한 악취만 가득할 뿐이었다. 아버지는 이 일을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아버지는 누군가 방 안에서 두렁거리는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방 안에는 토굴할매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면 그건 누구의 목소리였을까? 또 향긋한 꽃향기는 뭐였을까? 아버지가 잘못 들은 것일까? 아니면 죽은 토굴할매가 자신의 죽음을 알리려고 꾸민 장난일까? 토굴할매가 죽었다는 소식은 산동네에 빠르게 퍼졌다.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찼다. 토굴같이 어두컴컴하고 썰렁한 방구석에서 혼자 돌아가셨군. 어째 그 나이가 되도록 자식 새끼 하나 없었을까? 가엾은 노인네야, 아무리 늙어도 저렇게 죽지는 말아야 하는데. 값싼 동정보다도 토굴할매의 시신을 처리하는 게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였다. 주변에 모여 혀를 차던 이웃들도 장례 문제에는 죄다 발뺌을 했다. 어떤 사람은 경찰서에 사고 묻힌 자의 죽음으로 신고해 시신을 가져가게 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앞장서서 이 일을 처리했다. 아랫동네 보건소 의사를 불러 사망 확인을 하게 했고 장의사에게 배를 끊어다 손수염까지 했다. 관도 마련해서 시신을 넣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관을 지게에 얹어 매고 언덕길을 내려갔다. 관이 지게에 얹혀 내려가는 걸 보고 동네 아주머니들은 공연히 눈물을 짜기도 했다. 여민이 아버진 복을 많이 받을 거야. 친부모한테도 저렇게 하기 힘든 세상인데. 돈 안 드는 말쯤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듯이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아버지를 칭찬했다. 이제 토굴할매네 방은 꼭대기네 차지가 되겠네. 이렇게 부러움 섞어 빈정거리는 염치 없는 사람도 있었다. 화장터에 갔던 아버지는 저녁 늦게야 술에 취해 돌아왔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몸에 소금을 뿌려주었다. 아버지는 집 앞 바위 위에 걸터 앉아 숲속을 바라보며 내내 울적해했다. 어머니는 내게 이렇게 귀뜸해 주었다. 아버지는 너희 할머니를 생각하시는 거야. 할머니? 내게도 할머니가 있어? 네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 아버지는 할머니가 살아계실 적에 속을 많이 썩였단다. 아버지는 늘 그걸 뉘우치시지. 앞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아버지는 부산에 살 때 유명한 깡패였다. 그러다 어머니를 만나 마음을 잡고 새 출발을 하려 했다. 그런데 군인들이 정권을 잡고 대대적으로 깡패 소탕을 할 때 아버지도 함께 잡혀갔다. 아버지는 도로 닦는 작업을 하다가 풀려났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할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뒤였다. 그 뒤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을 했고 나를 낳았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비가 올 때마다 우는 청개구리였던 셈이다. 나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다. 아버지를 위로해 주려 했지만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았다.
한참 만에 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아버지, 사람이 죽는 건 어째서 슬프죠? 너 옆집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프냐? 우리 미가 죽어서 슬퍼요. 할 수는 없었으므로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당신의 큰 손으로 내 머리를 북북 쓰다듬어 주었다. 나도 슬프다. 할머니 생각이 나서요? 엄마가 그렇게 말하던? 네. 아버지는 가만히 한숨을 쉬었다. 이젠 아침에 옆집 할머니네 물독을 채워줄 일도 없어졌구나. 아버지는 붉은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슬프게 중얼거렸다. 죽음이나 이별이 슬픈 까닭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기 때문이야. 잘해주든 못해주든 한 번 떠나버린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슬픈 거야. 아, 아버지의 그 말은 얼마나 내 고민의 전곡을 찔렀으며 나를 얼마나 슬프게 했던지 내 눈에서는 또르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감사합니다.